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부모님 세대가 너무 고생하셔서 내 자식은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인드로 자식들을 키운 게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신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무조건 대학 나가라고 강요를 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대학을 왜 나와야 된다고 물어보면 좀 말씀을 잘 못하세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 대학 나와야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대학을 나와서 뭐 할 수 있는지, 대학이 지금 세대한테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자기들 때는 대학이 나온 게 좋다고 막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지금 다 놀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조건 대학교 나와야 된다고, 대학교 졸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대학교 졸업장만 따신 분들이 대학교 졸업장 전공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공무원 시험 학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사실 전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전공 무관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대학을 왜 보내야 되는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 그러니까 20대였을 때, 그때는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뭔가 좀 차별도 받고, 대우도 안 좋고 그랬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근데 부모님 세대에 겪었던 젊은 세대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한 30년의 갭이 있단 말입니다. 30년 사이에 대한민국 많이 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취업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취업이 더 힘든 거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너무나 대졸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대졸자들을 받아줄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보낸 집도 꽤 많아.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식들한테 대학을 보내줄 만큼 넉넉한 어떤 집안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학자금 대출 받고 대출 받아서 나오다 보니까 취업이 바로 되면 모르겠지만 바로 안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빚은 언제 갚습니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상환 들어오잖아. 한국자산재난에서 갚으라고 자꾸 문자 오잖아요. 한국자산재난 또 이제 다닐 때는 고객님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빨리 갚으라고 문자 계속 오잖아. 막상 갚으려고 하니까 돈도 액수 장난 아니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이 2,5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작년 2,500은 아니고 한 2천만 원 좀 넘네요. 네. 이게 통계청마다 다른데 2,500만 원 정도 되면 되겠네. 와, 아니 졸업하자마자 2,500만 원 빚이 생겼어. 빚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니야. 야, 그거 다 갚으면 이제 선은 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취업이 되면 모르겠지. 취업이 안 되는 사례도 많고 또 공무원 시험을 가가지고 그렇게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등록했는데 공무원 시험도 뭔가 결실을 못 맺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나이 먹고 공백 생기고 커리어가 애매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공시 바닥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키네틱 아티스트님도 계시겠네. 저도 경찰 시험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경찰 시험 준비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저분도 대졸자입니다. 저 경찰 공무원 저분도 대졸자예요.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대구에 뭐 이제 경찰학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놀랬던 게 아니 대학교 졸업하시면 왜 여기를 와? 이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전 전문대거든요. 4년대 대졸자가 너무나 많아요. 고졸이 없어 별로. 내가 놀랬던 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예전에 피기 합격해가 매저스터디 할 때도 다 대졸자였어요. 대졸자.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공도 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경찰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 가졌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래요.
지금도 대학교 졸업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학원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바일 레전드 기본선임도 대학교 졸업했겠죠. 졸업 안 하고 온 사람도 있긴 해요. 있는데 대부분 대졸자가 많아요. 대학교 이제 아니면 재학 중에 한다거나. 경영이었어요. 경영이 정말 애매한 게 뭐냐면 경찰행정학과거든요. 근데 경찰행정학과가 문제가 뭐냐면 사실 기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 안 나와도 됩니다. 경찰시험 줄 것 같으면. 경영 나왔다고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 장점은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에 특채가 말이 특채지 이거 뭐 경찰행정 여경 특채잖아 이거 완전히. 이름만 특채지 특채가 아니잖아 이게. 막상 경영 특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경들은 보겠네. 왜냐하면 이게 남녀 제한이 없어가지고. 현실은 여경행 특채죠. 여경행 특채. 그래서 경찰행정학과 졸업하신 분들도 일반 순경 공채 시험을 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경찰행정학과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생각해봐. 경찰행정학과 나와도 어차피 경찰학원 등록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수업 제대로 듣고 이제 커리어 쌓으려면 학원 가서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괜한 돈을 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도 너무 자녀들한테 대학을 무작정만 가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자녀가 정말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전공이 있으면 대학을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공부에 적성도 안 맞고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내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냥 그런 좀 논리가 없는 이야기로 자식을 그냥 무작정 대학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 중공업과 제조업이 발전하고 개발하는 시대의 생각과 관점을 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왔는데 옛날 관점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하려고 하니 이 사달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모님과 자식의 생각과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3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퉁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지 부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하고 자식이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제가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 자식은 자식이라고 딱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니 나랑 생각이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30년 갭이라는 신인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을 인정하는데 관점이나 가치관까지 덩달아 동시에 개선되고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너무 많아서 충돌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예시를 들어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니 기본도 사실도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도 당연하다고 보네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자기 객관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불쌍하게 현실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싫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고 살만했으면 전쟁도 갈등도 없었을 겁니다.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과 깨우침으로 과거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에 행복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대를 가르치듯니 불행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생각과 가치관만 있어도 영끌이나 비투니 플렉스니 지랄하고 난리칠 이유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니 알려고도 하지도 않으니 이런 얘기라도 꾸준히 해야 무의식의 정신에 박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꿈꾼다면 현실만 받아들여도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 옛날 관점을 지금 대입하려고 하니까 옛날 관점은 시대는 변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변하고 물론 기본 뼈대는 변하지 않아. 아직도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가 협소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학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어설프게 대학물을 먹고 4년제 졸업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뭐 대학을 안 나왔으면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할 텐데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공장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상 좋은 기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류에서 탈락당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 돈 써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어떤 직장과 맞먹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가는데 또 문제는 공무원 시험이 다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다수의 불합격자와 소수의 합격자만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대학에 쓸모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허우적대는지 보셔야 되는데 막상 그런 건 보지 않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대학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인정하는데 관점이나 가치관까지 덩달아 동시에 개선되고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너무 많아서 충돌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만 발전했습니다. 경제만 발전했지 관점과 가치관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경제만 발전한 겁니다. 껍데기만 발전한 거죠. 속 알맹이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자꾸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푸어족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장이 중요한 건데 겉으로는 발전하고 내적 성장을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직도 자기 어떤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걸 받아들여야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자기결단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불쌍하게 현실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싫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싫은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과 깨우침으로 과거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을 행복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대를 가르치려는 일이 불행한 거고요. 문제는 그런 거죠. 자기 발전과 깨우침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누구의 방식이 아닌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겪어나가고 헤쳐나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치가 다른데 가정환경이 다른데 서로 잘하는 게 다른데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치도 다르고 버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왜 다 똑같이 가려고 하냐 말이야. 자기한테 안 맞는 것도 있네. 똑같이 가려면 당연히 안 맞는 것도 많을 텐데 그걸 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 자기한테 좀 어울리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 방식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뭔가 유행하면 다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 없이 따라하려고 하는 거.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에 찾는지도 안 찾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죠. 영글 비트 플레이스도 그런 거야.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능력이 안 돼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잘못되고 나면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남들의 관심과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이 뭐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해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필요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살려보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직도 남들한테 맞춰 살려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거기에 저단 잡힌 사람도 많잖아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저렇게 살면 계속 헤맨다는 거죠. 저렇게 살아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막상 잘 사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다수의 사람들은 남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다시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유혹만 당하고 착취만 당하고 가스라이팅만 당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90점을 잡지 못하고 자존감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춘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이 먹고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남들이 쫓는, 남들이 관심 가지는, 남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맞는 방식에 따라가겠습니까?
나한테 맞는 방식에 따라가야 됩니다. 나한테. 남들 눈에 성이 안 차도 나한테 맞으면 돼. 내가 필요하면 돼요. 그래야 오래가고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남들 방식을 따라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니즈에 충족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기보다 여러분 자신한테 맞는 삶을 좀 이제 해 나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겹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살 겁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라도 자꾸 남들 니즈에 자꾸 이제 충족하려고 자꾸 거기에만 이제 온갖 정신과 열정을 쏟아붓지 마시고 본인 자신한테 열정과 정신을 좀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능력에 차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능력도 안 맞는데 해버리면 복구 안 됩니다. 복구 안 되면 평생 후회합니다. 한번 나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복구 안 됩니다. 한번 지하로 내려갔던 사람이 올라온 사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분들은 더 못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멘탈과 근성이 약한데 내려가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내려가서 못 올라올 것 같으면.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